눈인데 김수영 하면 참여시인 뭐 이렇게 현실 세계의 문제, 현실의 부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비판하고 참여했던 참여시이냐라니. 자, 눈이라는 우리의 김수영의 시 아주 유명한 작품이니까 한번 보자. 눈은 살아있다. 뭐 이거 광고에 보면 스포츠는 살아있다. 아디다스. 이거 패러디한 것 같아. 그지?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일단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느껴져? 그러면 일단 반복이 됐네요.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 반복은 운율을 만들고 의미를 강조해. 의미를 강조하는 건데 문제는 그 다음에 떨어진이 붙었고 마당 위에 떨어진이 붙었어. 그러면 이거를 점층법이라고 하는 거야. 점층법. 점점 확대시켰지. 그지? 분량이 늘어났지. 눈은 살아있다만 반복되고 있지. 그 앞에 구절들이 더 추가되면서 점점 확장됐단 말이야. 이런 걸 점층법이라고 하고 또 반복법도 있다. 그러면 눈이라는 게 여기 뭘까? 살아있으니까 생명력이지. 눈은 살아있다. 살아있으니까 생명력이지. 눈은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일현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게 눈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이현으로 갈게. 기침을 하자. 기침을 하자. 기침 밑줄 쳐볼까? 여기서의 기침은 행위야. 행위. 어떤 행위냐면 목 속에 있는 가래라든지 아니 불순물을 제거하는 행위가 바로 기침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기침을 하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침은 불순물을 밖으로 내뱉는 행위니까 어떻게 보면 건강한 행위고 바람직한 행위를 말하는 거겠지. 그지? 반대로 얘기하면 현재 상황이 불순물로 가득 차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순물, 더러운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뱉어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요. 내모쳐야지. 그러면 지금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젊은 시인이라는 뜻도 되고, 또 하나는 화자가 젊은 시인일 수도 있어. 알았니? 왜냐하면 기침을 하자라는 청용을 썼기 때문에 나도 할 테니까 너도 해라 이런 뜻도 가능하니까 젊은 시인은 화자가 기침을 하라고 하는 대상인 동시에 젊은 시인 화자 자신일 수도 있다. 알았니? 여기 화자 자신으로 한번 해볼게.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불순물을 다 뱉어내자. 그리고 순결해지고 깨끗해지자. 뭐 이런 얘기야.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잡아봐. 아까 일현에서 눈이 생명성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불순물 더러운 걸 눈 위에 뱉으면 눈은 이 더러운 걸 다 없애주겠지. 그러니까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는 거야.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자, 그러면 마음 놓고 기침하자. 밑줄 쳐볼까? 이 시 구절을 읽어보면 느낌이 뭐냐면 이 당시에는 마음 놓고 기침도 못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럼 어떤 억압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여기 군부 독재니까, 군사 독재 정권이니까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억압하던 그런 시절이니까 아마 마음 놓고 기침조차 못했다. 불순물을 제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 놓고라는 두 번의 어떤 같은 구절을 반복한 걸 보니까 지금까지 마음 놓고 기침을 못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짐작할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못했으니까 지금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자, 그러면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면 이 더러운 게 다 사라져버리고 깨끗한 건강성, 생명성을 회복할 수 있다. 자, 젊은 시인에게 기침을 하자는, 젊은 시인이 기침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연이었어. 3연으로 갈게. 눈은 살아있다. 또 나왔네. 죽음을 잊어버렸대. 그러면 죽음을 초월했다는 거고 죽음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지?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그렇지. 영혼과 육체가 죽음을 초월하게 할 수 있는 건 그 눈이란 말이야. 눈의 건강성, 생명성.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음을 초월해서 순수하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한다. 그게 바로 용기 있는 행동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새벽이 지나도록 밑줄. 여기서는 다른 의미는 없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살아있는 거야. 이 말은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눈은 살아있다가 생명력이라면 새벽이 지나도 살아있다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뭐가? 눈이. 자, 그러면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지요. 무엇을 위해서? 죽음을 초월한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죽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그지?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까? 기침을 하자. 젊은 신이여 기침을 하자. 2연에서 나왔던 게 다시 나왔어.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 나왔다. 가래, 네모처럼 네모. 자, 구체적인 게 기침을 하면 뱉어내야 되는 게 가래고, 이 가래는 불순물이야. 즉 더러운 거야. 정화돼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거를 현실 세계로 맞춰서 한다면 뭘까? 첫 번째, 소시민성. 속물주의라고 보통 그러지. 자기 먹고 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억압의 시대에 이게 잘못됐다고 외쳐야지요. 기침을 하는 것이 결국은 외치는 것이 또 될 수 있어. 우리에게 정의를 달라, 민주주의를 달라, 우리의 존엄성을 인정해달라, 이런 거야. 근데 그런 거 외면하고 살아가는 걸 소시민성, 일상성이라 그래. 소시민성, 일상성. 이런 것들을 가래, 없어져야 될 거, 불순물, 뱉어내야 될 거, 사라져야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속물적인 것이나 소시민성이나 일상성, 생활에 매여가지고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현실의 부조리함, 부정의한 거, 막 이런 것들을 개선하거나 개혁해달라고 외치지 못하고 있는 게 가래란 말이야. 그 가래를 뱉어내는 행위는 기침을 하는 거고. 그럼 기침을 하면 눈이 건강하고 강인한 생명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마음껏 뱉자.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마음 놓고랑 연결시키면 마음껏 뱉지도 못했어요, 여태까지. 이 뱉었다라는 얘기는 외쳤다라는 얘기로 해석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기침을 하는 행위는 내부의 불순물을 외부로 바깥으로 버리는 거잖아. 그렇다면 내부에 갖고 있던 억압과 분노 이런 것들을 외치는 행위가 기침을 하는 행위다라고 해도 해석은 돼. 알았지? 자, 그래서 현실 반영론에 입각해서 부조리한 현실, 억압의 현실, 부정적인 현실, 그거 잘못됐다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니야. 젊은 시인이 뭐 하는 사람이야? 시를 쓰는 사람. 젊잖아. 그럼 용기를 가지고 지식인으로서의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기침을 한다, 외치는 거야. 부조리하고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외치는 거지.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시는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 혹은 그걸 이루려는 의지를 드러낸 게 이 시의 주제란 말이야. 여기 지금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눈이라는 건 뭐냐면 눈은 마당에 떨어진다 그랬잖아. 마당이라는 곳은 그냥 공간이란 말이야. 순수한 공간이 아닌데 마당에 떨어져서 눈이 쌓이면 순수한 공간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눈은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자는 마당을 이렇게 봤더니 눈이 내리고 있는 거야. 눈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나의 더러운 거 다 저기다 뱉어내야 되겠다. 기침을 해야 되겠다. 가래를 뱉어내야 되겠다. 저 눈은 건강하고 살아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기침이라는 게, 기침은 나중에 가래를 뱉어내는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지는데, 가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더러운 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거를 의미할 때는 소시민성이나 속물성이나 아니면 일상성에 매몰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다. 그런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게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는 거다. 그러면 결국은 양심을 찾는 거고 정의를 외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모두 기침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어지는 행위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 시는 아까 뭐 점층 반복 뭐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눈하고 가래라는 두 가지 이미지의 대조. 깨끗하고 건강한 거 눈, 더럽고 불순한 거 가래. 이렇게 대조야, 대조. 이걸 대비라고 해도 돼.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를 가진 것들을 가지고 대립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두 번째, 문장이 반복돼 있지. 눈은 살아있다. 그 다음에 점층돼 있지. 변형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점층법을 변형과 첨가 이렇게 얘기해도 같은 말이야.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는 점층법이다 이렇게 안 하고 변형과 첨가, 시어가
변형과 첨가되었다. 점층적으로 확장되었다. 그 다음에 내용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하면 다 맞는 걸로 해석하면 돼. 알겠지? 이게 그 어떤 독재에 맞서서 민중의 어떤 양심을 외쳤던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던 김수용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혹은 생활했던 그런 자신의 인생관, 철학이 담겨져 있는 시고 눈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눈은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운율동성하고 의미도 강조하고 있는 시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러면 이 시는 성격이 뭐냐 그러면 비판적이라고 해야 돼. 비판적. 비판이잖아. 현실에 대한 비판이고 또 마음 놓고 기침을 하지 못하는 젊은 시인 같은 젊은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어. 그리고 반성일 수도 있고 혹은 기침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자. 난 꼭 제거하고 말 거야. 라는 의지적인 표현도 있다. 그래서 반성적, 비판적, 의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시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동시에 현실에 부조리한 것에 대한 외침이기 때문에 참여적이다. 참여하고 있다. 참여적이라고 하면 돼. 가끔 있잖아. 이런 저항적, 참여적 뭐 이런 거 나오거든. 자,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일제강점기에 지식인의 외침 그러면 저항적이야. 똑같이 지식인의 외침인데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현대 부조리한 사회다 그러면 그건 참여적이야.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용어가 좀 달라지는데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인데 일제강점기면 저항적이라고 하고 이육사, 윤동주 이렇게 1970년대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혹은 독재시대가 됐을 때 똑같은 외침은 참여적이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가 눈이었어.